자, 509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자,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상권, 전세권 배웠죠? 맞아요? 네. 자, 일단은 판소노트 펴놓고 몇 페이지 펴냐면은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자, 펴놓으시고. 자,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요거 채권인데, 채권입니다. 채권법에서 배우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상권, 전세권이 있는데, 자, 50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509페이지. 기본서 509페이지. 뭐 OX 문제는 다 받으셨죠? 없으시면 달라고 하십시오. 네. 자, 한 시간 맞추고 받아야 됩니다. 뒤에 해설을 다 있으니까. 그 지문 안 보고 가면 안 돼요.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임대차는요, 요 토지 임대차가 있고, 토지 임대차. 적을까요? 임대차. 건물 임대차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상권의 내용이 요 토지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준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지상권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279조에 보면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수목, 공작물을 마을 목적으로, 소유할 목적으로 뭐합니까? 땅 빌려 쓰는 거 맞죠? 기억나요?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토지 임대차는요. 그래서 이제 위에 건물, 수목, 공작물이 누구 겁니까? 지상권자 거죠. 그래서 계약기간 끝나가지고 갱신 청구 하니까 뭐 해버려요? 거절해버리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단계가 1, 2, 3 가야 된다고요. 이게 몇 조였습니까? 283조였습니다. 여러분 법조문 기억 못하지만 그게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죠?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준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토지 임대차의 핵심적인 내용은 뭔데요? 무슨 말 알겠죠? 지상물 무슨 청구권이다? 매수 청구권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건물 임대차에서는요. 요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건물 전세가 대부분이잖아. 작년에 유일하게 토지 전세가 나왔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건물 전세를 묻는 겁니다. 작년에 좀 이제 뭡니까 다른 패턴을 한번 내려고 해가지고 낸 거야. 무슨 말이죠? 토지 전세에서 인정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정답이야. 알죠? 요거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 여기 아니고 요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 나오죠. 요게 정답이었어요. 토지 전세는 부속물 매수 청구는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죠? 자,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자, 일단 전세권에서는 건물 전세를 견절해가지고 법률적으로 만든다 보니까 요때는 뭐가 나온다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토지 임대차와 건물 임대차, 이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뭔데요? 이 두 가지입니다. 단독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런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세권의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법조문도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임대차는 뭡니까? 토지 임대차는요, 지상권 내용을 뺏겨왔고, 그 다음에 건물 임대차는 뭐에? 전세권의 내용을 뺏겨온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요?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요거 279조, 303조 만들어서 만든 게 뭐야? 618조의 임대차입니다. 이걸 알고 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두 개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단독 문제로 잘 내 안 내? 잘 냅니다. 아시겠죠? 됩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가 뭔데 봅시다. 자, 판서 노트에 폈죠? 몇 페이지입니까? 87페이지. 87페이지. 자, 임대차가 뭐냐? 618조. 618조에 보면은, 어떤 거냐? 자, 이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이야. 누굽니까? 임대인이죠. 이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자, 수익할 것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지급할 것을,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다. 자,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 자, 임대차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맞습니까?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다. 낙성.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쌍무. 낙성, 쌍무. 서로 대가적 채무 증거, 쌍무. 그 다음에 유상. 그 다음에 뭡니까? 분료식 계약이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맞죠? 임대차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자, 그리고 무슨 계약입니까? 분료식 계약이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전부 다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입니다. 30배 시험에 뭡니까?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어떻게 알았어? 공부를 많이 했구나. 아시죠? 그래서 요물 계약은 뭡니까? 현대개포. 다 알고 있죠? 그게 지금 나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32회 시험에는 교환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환 계약. 지금 했잖아. X하면 안 돼. 대답할 때도 옆에 주의 대답하고 보고 대답해. 아시죠? 보내죠. 보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포인트 이겁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외워집니다, 나중에. 왜? 시험 칠 때까지 한 30분 있고, 옆에는 30분 넘게 하거든. 근데 시험 치면요, 막 실수를 막 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맞출 게 없어요. 이런 거 틀리면 맞출 게 없다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는요, 618조에 좀 이따 볼 건데, 자, 임대인은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임차인은 뭘 지급함으로써?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차임은 요소다. 오다 X다. 그래서 나중에 필수 등기사항의 등기법에 배울 겁니다. 차임은 반드시 필수 등기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차임이 필수 등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차권을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기재해야 된다? 차임을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도 등기할 수는 있죠. 임의적 기재사항인데, 자, 근데 필수 등기사항이 차임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책에 보고 갑시다. 자, 509페이지, 618조. 나옵니까? 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자, 이 당사자 일방이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줄 거놓고 현관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약정의 현관펜. 그렇게 계약을 한다는 얘기야. 상대방,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뭘 지급할 것을 현관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게 무슨 대차다? 임대차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밑에 가서 의에서 위에 법조문 내용 그대로인데 두 번째 줄 끝에 가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에요. 맞죠? 네. 외워졌지? 자, 그럽니다.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법적 성질입니다. 자, 포인트가 뭐예요? 동그라미 1번의 포인트는 차임은 요소다 아니다. 차임, 현관펜, 요소, 현관펜. 성립 요소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상권에서 지료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32회 때 나왔었습니다.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30회 때도 나왔습니다. 지료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상의 지상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지료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그렇지. 내가 원했던 대답 바로 나오네요. 맞죠? 대답 안 하신 분은 뭡니까? 알면서 대답이 안 나온 뿐이야. 알고 있어. 자,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근데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요소다. 지금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전세금은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요소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전세금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맞습니까? 자, 차임은 요소입니까? 요소다. 요소에서 시험 나왔던 거 다 얘기했었어. 아시겠죠?
출제원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갑자기 뭐 피를 받아가 요소를 한번 낼까? 낼 수가 있어. 알겠지? 요소 시리즈. 자,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각각 지문으로 한 번씩 다 나왔던 내용이다. 자, 그래서 자, 법적 성질에서 차임은 요소다. 체크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갑니다. 2번. 자, 그리고 이제 그 판례는 보증금 차임 지급은 누가 입증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타이틀에. 보증금 꼽았는데요, 누가 문자 보내? 차임 꼽았는데 누가 문자 보내? 임차임. 근데 시험 나오는데 틀리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에? 그래서 월세 꼽았습니다. 문자 카톡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좀 빌려서 써보고 임차도 해보고 해보세요. 그럼 알아. 알죠? 보증금 꼽았습니다. 문자 보내, 안 보내? 보내잖아. 그래서 문자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요즘 톡 보내는데요. 톡도 문자 아니야, 그냥. 카톡. 아시죠? 그걸 보내잖아요. 그래서 입증은 누가 한다고? 보증금 보냈다, 차임 보냈다, 누가 입증한다고? 임차.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옆에 틀리기만 틀리봐라, 이렇게 죠. 아셨죠? 시험 문제 나왔다, 이것도. 알죠? 자, 그래서 옆에 나왔네? 기출 33에 나왔네? 응? 임대차 계획에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고? 작년에 나왔네? 응? 이거 다 알고 틀리면 안 되겠지, 이거? 인간적으로? 예. 이 대답은 잘하는데 왜 가서 틀리지? 희한하죠? 자,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이제 2번, 바로 1번이 또 나왔고 2번 또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자, X 포인트. 보증금이 있다 그래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몇 기 차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2기 차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2기 차임 연체. 자, 그러면 또 한번 또 정리를 해야지. 지상권에서는 몇 기 차임? 2년! 전년 2년이 아니고 2년! 기억이 날 거야, 이제. 2년! 응?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죠? 네. 배운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287조 보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자, 2년! 됐죠? 지상권 말고 2년! 여러분이 이제 기억이 오래 가는 게 뭐냐면요. 우리 좀 요걸 비슷하게 쓰든지. 아시죠?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 뭐 강의할 때 보면은 강의 기법에 보면 나와요. 욕을 하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소리를 이제 천천히 평평하게 가다가 한번 액션을 팍 줬을 때 그 기억이 오래 간다고. 시험장 가면 그대로 기억이 나. 2년! 이러단 말이야. 자기도 저거 2년! 이러면서, 맞죠? 2년분의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을 저기서 뭐예요? 소멸 청구하죠? 소멸 청구. 지상권에서는. 자, 근데 임대차는 몇 기다? 2기입니다. 2기. 자, 그래서 2기. 임대차는 왜 기를 씁니까? 우리가 보통 달러 하죠, 달러. 여러분, 임대차 계약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두 달, 2기죠, 2기. 맞아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분기별로. 알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계산을 하죠. 한번 법인도 한번 만들어 봐, 나중에. 알죠?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1기가 왜요? 3개월이에요, 3개월. 알겠어요? 그 법인 같은 경우는요, 월세도 안 줘요. 분기별로 월세 줍니다. 여러분이 그런 애를 안 받아봐서 그래. 알죠? 그런 애들을 받아보면 알아. 알죠? 그래서 그 대기업들은 이제 뭡니까? 그 사람들은 분기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월세를 준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2기가 몇 개월이야? 6개월 되는 거야, 걔들은.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월이라 안 하고 기라 한다고. 알겠어요? 자,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쌀 알죠, 쌀? 벼 농사를 짓는데 1년에 한 번씩 수확하잖아. 그래서 몇 가만히 주잖아. 임대, 토지 임대 가지고. 맞아요? 그럼 2기가 어떻게 돼? 2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는 뭐 한다고요? 기를 쓰는 거예요, 기를. 알겠습니까? 그것도 물어보면 졸업하고 안 하는데 물어보고 왜 기 쓰는 줄 알아요? 뭐. 모르지, 그냥 외웠지, 뭐 이랍니다. 알겠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보증금이 꼽혀 있다 그래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몇 기 차임 연체하면은 2기 차임 연체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시험에 작년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자, 판례 밑에 갑니다. 2번 목적물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차도 임대할 수 있죠. 일명 뭡니까? 렌트하죠. 렌트. 들어봤어요? 렌트카 들어봤잖아. 이거 임대입니다. 이네. 자, 그래서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또 가면 3번 뭡니까 이게? 채권 계약이죠. 채권 계약. 저기 적어놨죠. 채권이라고. 임대차는 채권 계약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기출지문 32 기출지문 한번 보자. 32 기출. 그 밑에 판례가 있지. 그 판례가 옆에 기출지문이야. 32 기출. 오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목적물을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예하게 성립을 한다. 그러면 타인 부동산도 매매할 수 있지. 타인 물건도 임대차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못 해주면 담보 책임을 집니다. 무슨 계약이니까? 유상 계약이니까 담보 책임진다고. 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유상 계약일 때 돈 주고 샀을 때는 무슨 책임 물을 수 있다?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쌍무 계약이니까 무슨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준용이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시험에 32회 때 나왔던 게 31, 32에 나왔던 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이다. OX. 그렇지. 알겠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교환계약에서 물건을 바꿀 때도 무슨 얘기입니까? 동시이행이죠. 교환을 바꾸는 거잖아. 무슨 말이지? 이 내용이 그대로 준용이 되는 거야. 이런 기본 틀만 알고 있으면 절대 안 틀려요. 시험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넘기면 됩니다. 기출지문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넘겨서 존속기간 나옵니까? 존속기간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최단기간 제한이 없다. 판소노트 한번 보세요. 제한이 없답니다. 옛날 최장기간 20년 제한이 있었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위험 판결 떨어져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판소노트의 내용은 이제 설명됐고 510페이지에 파랗게 된 거 있죠? 510페이지에 파랗게 된 거 줄고 그래서 20년을 넘어서 설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 위의 내용이 위험 판결 떨어져가지고 이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험의 포인트는 밑에 가는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입니다. 자, 봅시다. 또 복습해야 돼. 이걸 임대차를 하기 전에 이걸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전세권에도 무슨 갱신이 있었습니까? 법적 갱신이 있었지. 복습해볼까? 전세권이 나오면은 지금 7번, 올해도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었지. 법정 갱신 지분 잘 냅니까? 안 냅니까? 낸다, 이 말이야. 법정 갱신이 뭔데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계속 목적물을 마고 있다고요. 사용 수익하고 있지. 그럼 임대인이 나가라, 임차인이 이거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이 나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 전세권자 계속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무슨 갱신이다고? 법정 갱신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전세 계약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전화 온다니까, 걔가. 집주인이요, 설정자 나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요. 근데 계속 사용 수익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잖아. 무슨 갱신을 해야 돼? 법정 갱신. 자, 갑시다. 내용 어떻게 돼? 이제 우리가 지금 임대차를 하고 있지만은 앞에 거 복수 다 하고 있는 거야. 자, 내용 어떻게 된다?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지. 여기서는 전에 있는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 오케이? 여기서 뭐만 바뀌면 돼?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인데 이거는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을 본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이 그때 전세권 할 때 312조 내용이었죠. 312조 4항의 내용이었어요. 4항. 그래서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313조에 가면은 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 기간은 임대차에 묵시갱신돼도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돼. 됐지? 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아까 뭐 했어요? 자 각 당사자는 6월이지. 전세권에서는 요때는 달라진다 이 말이야. 알겠어? 이게 639조에 돼 있어. 선생님 어떻게 법좀 외우고 있어? 매일 강의해봐. 다 외우고 있어. 알죠? 근데 여러분은 법 좀 외울 필요 없어. 내용만 알면 돼. 이게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또 알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설명을 다 해줘야 돼. 왜? 고객이 물어본다니까? 근데 뭡니까? 대답 못하고 이러면요. 다시는 전화 안 합니다. 여러분한테. 그것도 모르냐면서. 바로 얘기 나와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은 6월, 임차인이 하면은 1월, 동사는 5일인데, 자, 이 동사는 시험에 내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시험에. 안 내요, 동사는. 왜? 우리가 자격증 따면은 무슨 거래합니까? 부동산을 거래하기 때문에 동산을 물어보지 않아.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또 뭡니까? 우리 환매 같은 걸 했었는데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이었습니까? 5년 환매. 기억나요? 동산은 3년이었지. 근데 동산은 기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 그렇죠? 왜? 우리 시험은 오로지 뭡니까? 부동산만 시험 돼요. 네? 그 원칙은 20년 동안 깨진 적이 없어. 알죠? 부동산만 됩니다. 동산 아예 물어보진 않아. 그래서 시험 범위에 뭡니까? 질권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동산을 가지고 빌리는 거, 전당포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된다고 우리 시험에. 알겠죠? 오로지 뭐만? 부동산만. 됐죠? 자, 그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울 때? 왜 이걸 해야 하냐면, 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 6.15 공동선언으로. 알겠어요? 안 해보죠, 그냥 통째로? 6.15 공동선언이야. 나중에 6월 15일 되면 김대중 대통령이 또 나와. 알겠지? 네. 그때 누구하고 만났습니까? 김정일. 아, 나 그때 기억 안 나나 보네요. 6.15 공동선언. 이렇게 외우실게. 우리 시험은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외우실게 하고 해서 6.15 한단 말이야. 알죠? 6.15 공동선언. 됐습니까? 네, 됩니다. 그럼 외워졌어, 우리는. 맞죠? 하나씩 다 외워주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갱신입니까? 법정 갱신. 무슨 갱신이다? 또 묵시적 갱신. 묵시가 뭐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봐도 묵 하잖아. 응? 물어봐도 답 안 하잖아. 맞죠? 네, 묵시적이죠, 이게. 이런 게 말도 안 하고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갱신이라고, 묵시적 갱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갑시다. 자, 법정 갱신. 강행 규정돼 있죠? 네, 639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묵시적 갱신 한번 보세요. 임대차가 만료 후, 만료가 포인트야. 무슨 후? 만료 후에 현관패. 법조문 딱 보면 돼요. 만료 후에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다. 누가?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합니다. 그럼 임대인이 상당 기간 이 일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가란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다, 임차인이.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세 번째 줄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본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 그래서 이거 내용이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돼? 내용은 뭡니까? 전 임차와 동일이지.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데? 정함이 없어. 그래서 635조 기준에서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봐. 옆에 페이지. 635조 나옵니까? 6.15 공동선언 나옵니다. 6.15 공동선언. 모르겠으면, 못 외웠으면 옆에 적어놔. 6.15 공동선언. 옆에 적어놔. 6.15 공동선언.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읽어볼게요. 635조. 1항.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없을 때, 현관펜. 약정이 없었을 때는 당사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무슨 통과할 수 있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2항. 상대방이 전항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자, 받은 날에 현관펜 받았어. 우리나라는 뭐 취하기 때문에 도달주의 취하고 있죠.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 그 효력이 해지 효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1호가 토지 건물인데 끝에 가서 포인트가 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기로 찾았습니까? 임대인 나오면 몇 월?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할 때는 1월. 동사는 5일. 그래서 무슨 선언? 6.15 공동선언. 알겠죠? 외워졌어요. 자, 그렇게 해서 봅니다. 636조는 한번 읽어놔 볼게요.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상방이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유보할 때는, 보류할 때는 전조의 규정이 준용한다. 알았다 그냥. 나온 적 없디. 알겠죠? 자, 그래서 법정갱신, 무슨 갱신? 묵시적 갱신이 중요한데. 자, 전세권의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법으로 정한 갱신, 묵시적 갱신 했었지? 내용 뭔데? 전세권에서는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야.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각 당사자가 갑이든 을이든 6월이었지만 소멸 통하고 6월이었지만 여기서는 6.15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요까지는 비슷하잖아. 얘만 1월이야. 자, 왜 얘는 1월일까? 그렇죠. 자, 임대차 끝에 가면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누구 편 두고 있다? 임대차는요, 누구 편?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임차인 편 듭니다. 근데 그 편 더 드는 게 주임법하고 상임법입니다. 아시죠? 자, 여기다. 자, 그래서 6.15 공동선언, 6.15. 이건 5일은 뭡니까?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내는데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6.15 공동선언. 알죠? 자, 그래서 임대는 6월, 임차인은 1월입니다. 자, 내용 정리됐고요. 임대차 효력으로 합니다. 효력.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자, 우리가 존속기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존속기간은 있다, 없다? 없다. 최단기간, 최장기간 없어. 맞죠? 위헌판에 떨어져 20년 제한도 없다고. 근데 어디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묵시적 갱신. 알죠? 전세권에서도 법정 갱신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법정 갱신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으로 합니다. 효력 합니다. 자, 효력으로 갔을 때, 자, 우리가 임대차는요, 자, 각가을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단 말이야. 갑이 누구야, 저기서, 그림에서? 갑이 임대인이었잖아. 을이 누구야? 임차인이었지. 맞아요? 그러면 효력이 뭔데? 갑이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을이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효력입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임대인이 찾아와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물어보면 설명해 줘야 되고,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시험에도 무조건 100% 내옵니다. 자, 그래서 이 임대차하고 주임법, 상임법까지 해가지고 많이 나올 때는 5문제, 적게 나오면 4문제 나옵니다. 아셨죠? 그럼 임대차만 정리해도 뭡니까? 된다고요. 3월 1일 날 오면은 뭡니까? 주임법, 상임법 하거든. 아셨죠? 그때 오시는 분들 위해서만, 그분만 특별 프린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시면 없어. 통합수업 할 거야, 그때. 3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3.1절. 학원에서 만세 부르면 돼. 알겠죠? 학원에서 만세 부르면. 맞죠? 무슨 말이죠? 주임법, 상임법 그때 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임대차 이거 하면서 주임법, 상임법 같이 정리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 프린트가 어디에 쓰인다고? 중개사법에도 그대로 다 써요. 그래서 2차 하신 분들이 그거 계속 달라 그래. 왜 1차에 와서 껄떡거려? 맞죠? 그런데 달라고 해. 왜? 잘 돼 있으니까. 정리가 앞뒤로 딱 돼 있으니까. 그때 오시는 분만 드립니다. 안 오시면 뭡니까? 주죠. 안 줬다가 큰일 나지. 자, 그때 프린트 드립니다. 자, 그때. 그것도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앞뒤로 딱 한 장 비교했는 거, 거기서 거의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알죠? 거기서 판례만 더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알겠죠? 자, 그럼 됩니다. 자, 하여튼 그때 아주 비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안 받아야지. 저는 뭐 돈 받는 사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력으로 들어갑니다. 효력.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의 포인트는 임대인 안 물어본다고. 누가 물어봐?
임차인. 그 임차인은 뭡니까? 권리와 의무. 막 던지고 이러죠. 권리와 의무. 예, 막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맞죠? 감정이 이제 뭐 차올라온 거죠. 그래, 드린다니까, 내가. 안 오셔도 드린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우리 판소도 이제 넘겨야 돼. 2페이지. 88페이지. 자, 88페이지. 넘겼습니까? 자, 넘기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나와 있는데 뭐는 안 나온다고? 임대인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알죠? 왜? 누구 편 두고 있다고? 임차인 편 두고. 임차인의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딱 해놨어.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 있지? 자, 보자. 뭐뭐 있는데? 자, 밑에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볼게요. 권리부터. 임차물을 말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들어갔어. 그럼 임차인 비용이 들어갔어. 필요비, 유입비 들어갔죠? 그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 자, 요거 계약갱신청구하고 지상물 매수청구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사표 딱 해놔야 돼. 자, 우리가 이제 그 하사표 딱 해놔야 되는데 토지 임대차 할 때는 계약갱신 청구를 하고 난 다음에 거절하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한다 했죠.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지상권 했잖아. 그래서 임대차에 가면은 283조 내용이 준용된다고 딱 돼 있어. 알겠죠?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는데 여기서 시험에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갱신 청구 없이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오면겠습니까? X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임대차에 나와도 맞는 그 시험에 나오고 지상권에도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야. 왜? 283조 내용이 준용이 된다고 해놨으니까 토지 임대차는. 그래서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뭐 한다고요? 화살표 가지고 뭐 당하면 여기 적어놓읍시다.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뭐 당하면 거절을 하면 지상물 뭡니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게 283조입니다. 준용된다고 법조문에 딱 돼 있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서 노트에는 몇 페이지 있습니까? 이게 53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자, 판서 53페이지 참조 딱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토지가 아니고 뭐일 때는 건물일 때는 무슨 물? 부속물 무슨 청구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 매수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또 적어봅시다. 첫 번째.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임차물을 뭐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사용, 뭐 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뭐가 비용이 들어가면, 임차인이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비용이 뭐뭐 있다? 필요비와 유입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저기 있는 지상권과 전세권에는 필요비 청구할 수가 없다 했지. 309조. 전세권에서 309조에 보면 전세권자가 유지수선 의무가 누구 됐습니까? 유지수선 의무가 전세권자가 있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 청구 못하고 무슨 비만? 유입비만. 그런데 임대차에서는 둘 다 된다고. 필요비, 유입비 상환 같이 정립니다. 같이 돼. 오케이? 자, 나중에 이거 54페이지 피면 나옵니다. 지상권과 전세권에서는 필요비 청구를 못하지만 어디 무슨 비는 유입비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차는 둘 다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필요비는 뭐에 들어가는 비용이야?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요거는 계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지. 요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자, 요 두 개 공통점으로 갑니다. 5가지. 별표 완전히 뭡니까? 요거는 100% 나옵니다. 이건. 알죠? 자, 우리가 첫 번째. 강행 규정이다.
OX. 오. 자, 우리가 앞에 지상권에서 지상물 매수권이나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수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 그리고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매수 청구하면 매수해야 되죠. 이것도 매수하면은 매수 청구하면은 매수해야 됩니다. 이거 공통점이야. 공통. 이거 중요하다. 공통.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갑시다. 형성권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지상권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면은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가 없다. 맞아요? 여기서는 차임을 연체하면, 이기차임 연체하면은 계약 해지 사유지. 그러면은 지상물 매수권이나 부속 매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줄여서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은 채무불이행입니다. 이기차임 연체 하면 자, 우리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에도 시험 나왔어요. 지상권에 이기차임을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면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면은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2년이 아니고 2기죠. 맞죠? 그렇게 되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요것도 시험 잘 나온다 그랬죠? 이거 전부 잘 나오는 겁니다. 요거 다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적법하게 전대가 됐다. 이때는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안 된다? 될까, 안 될까? 된단 말이야. 전차인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뭐 했을 때? 적법하게 전대가 됐을 때. 자, 요거 전대차, 양도 전대할 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전대가 됐을 때도 인정되고, 그리고, 자, 일시사용 임대차. 자, 일시사용 임대차가 뭔데요? 모텔. 맞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가족들하고 놀러 갔는데 호텔에서 이틀 잤어요. 지상물 매수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알죠? 알죠? 쫓겨납니다. 알죠? 부속물 매수권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일시사용 임대차. 여기 적어놓읍시다. 여관, 호텔, 모텔, 이런 것들은 일시사용 임대차야. 이런 것들을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시험에 다 나왔던 겁니다. 이 다섯 가지는 이 내용의 시험을 요거 낼 때도 요거 나옵니다. 이거 5개 중에 2개 내지 3개 나와요. 지문이. 알죠? 이걸 물어볼 때도 요거 2개 내지 3개 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셔야 될 게 요 지상물은 옆에 또 적어놔야 돼. 현존해야 되죠. 예? 283조에 보면 뭐라 했어요? 지상물이 현존할 때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갱신이 청구할 수가 있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들어갔어요? 똑같습니다. 알죠? 그래서 지상물이 뭐 해야 됩니까? 현존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자, 그리고 미등기 무후가 건물도 됩니다, 안 된다? 미등기 무후가 건물도 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 다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속물. 요 부속물을 좀 빼가지고 세워야 되죠. 자, 우리 부속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정의할까요? 독립한 물건일까 아니면 구성 부분일까? 구성 부분이 되면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부합하기 때문에 안 돼. 독립한 물건이 된다고요. 내가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1층을 상가 1층을 내가 임대를 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테라스를 3천만 원 주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럼 임대차 기간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예. 무슨 말이죠? 그럼 반드시 무슨 물건이다?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임대인에게 매수한 물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야. 자, 이게 어디냐면 우리 판소노트에 53페이지 펴면 나오는데 53페이지에 보면은 옆에 적어놔. 53페이지 한번 봐봐. 53페이지. 저번 주에 했어. 53페이지. 부속물 적어놨지? 그거 보면은 여기 뭐라 돼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과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일 때 된다고 그랬잖아. 맞아? 자,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원룸을 임대했을 때 자, 201호, 202호는 임대차야. 그럼 집주인은 뭐야? 임대인을 불러. 근데 203호가 뭐야? 전세가 설정돼 있어. 그럼 뭐라 부릅니까? 전세권 설정자. 똑같은 놈이죠. 임대인. 맞지? 그럼 여기서는 저 앞에서는 전세권 할 때는 뭐라 했어요? 부속물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과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일 때 된다 이 말이죠.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우리 했잖아. 316조에 했잖아. 아직까지 난 법조문 안 잊어버렸어. 했었잖아. 그래서 이제 뭐 부속물은 누가 수거한다 그랬어? 부속물 저 임차인이 아니고 저쪽에 가서 전세권에서 누가 한다고? 전세권자가 수거하잖아. 원상 회복하고 수거한다 그랬죠. 맞죠? 근데 전세권 설정자가 마음에 들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했죠. 맞죠? 기억나요? 했잖아 그거.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만 된다고? 임차인만 돼. 임차인만. 임대인 매수 청구 못 해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임차인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려면 누구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일 때만 뭐 할 수 있다고요?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독립한 물건입니까? 구성 부분입니까? 독립한 물건이에요. 자, 요거는 어디하고 비교하라고? 53페이지죠. 53페이지 참도 딱 해놓으면 돼.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가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이 내용을 줄 거라고 할 거야, 나중에.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자, 보증금 반환 해도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를 사용 못하면은 차임을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월 100만 원 주고 있는데 100만 원 주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주고 있어요. 그런데 30%를 사용을 못해. 지진 나가지고. 그럼 뭐랍니까? 감액 청구하는 거죠. 30%도 치지만 근데 30만 못 줘. 왜? 30% 사용 못하니까. 알겠어요? 차임, 감액,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시험에 안 내. 오라지! 오라지! 알죠? 얘만 낸다고. 얘는 그냥 뭐라고 써요? 의시적으로 가면 찌개다시. 얘 두 개만, 얘 세 개만 낸다고 주기차게. 알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또 뭡니까?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 끝나고 몇 월 내? 6월 내 할 수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됐어. 이게 끝이야. 그럼 임차인은 이제 의무 가야죠, 의무. 자, 임차인 의무는 자, 가장 큰 의무가 뭔데? 임차인. 돈. 저기 계약, 자, 618조 아까 뭐랬어요? 임대는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승인한다. 그래서 가장 큰 의무가 임차인 의무가 뭔데요? 차임, 지급 의무.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 뭘 반환합니까? 자, 일단 보증금 목적물 아니죠.
맞죠? 목적물 반환해야 되지. 말 잘못 나오네.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지. 맞죠? 근데 요거도 있지만 요것도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세 번째가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의무가 지금 내게 아니잖아, 저거. 빌려 쓰는 게. 내게 아니지. 그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주의 의무가 있다.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차임 지급 의무이고, 자, 그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이거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32회 때 이게 나왔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없는 사람을 고르시오라고 냈는데, 그때 누가 나왔냐면은 지문에 임차인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있죠. 유치권자는 뭐합니까? 수리비를 안 줘가지고 차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돈 줄 때까지 내가 유치하고 있지. 근데 내 물건이 아니잖아.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가 있어요. 좀 이따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전세권자. 내 거 아니죠. 남의 거죠. 선관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 맞죠? 그 빌려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직계 아니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정답이야. 소유자는 지 거니까 관리할 필요 없죠. 지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죠. 다 때려 빠도 되고. 맞죠? 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죠? 정답이 소유자였습니다. 그때 정답. 자,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용 의무가 있습니다. 인용 의무가 뭘까? 인용 의무. 임대인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전화하잖아. 이 배가 터졌는데요. 이렇게 전화하면은 임대인이 고치러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 와가지고 뭐 고치는데 주거에 들어가서, 여러분 살고 있는 주거에 들어가서 막 고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때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예? 도색 해주러 간다. 주거에 들어간다.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무슨 의무가 있다? 인용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권리와 의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임대인은 있잖아요. 임대인의 의무는 뭔데?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가 뭔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 왜? 시험에도 안 나와. 근데 보세요. 반대로 가면 돼. 자, 의무가 뭔데? 임대인의 의무는 사용 수익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비용 상환되면 비용 상환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갱신 청구 와가지고 지상물 외송하면 매수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속물 매수하면 매수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계약기가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면 되죠. 그러면 되고, 차임 감액 쪽으로는 감액해줄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 수익하기 못하면은 담보 책임집니다. 됐어요? 반대로 가면 돼. 이거 내겠어, 안 내겠어? 저것만 기억하면 반대로 가면 되는데. 권리 한번 가볼까? 권리? 임대 권리. 자, 저기 의무잖아요. 의무. 청구권을 바꾸면 돼. 차임 지급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 알겠죠? 그리고 차임제 감액이 아니고 증액 청구. 이게 나오겠지. 알겠어? 이거 내 안 내? 임대인 내 안 내? 그래서 뒤로 빼놨잖아. 판소 때 뒤에 빼놨잖아. 에?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이거 X 해놔, X. 안 나와. 알겠죠? 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뭐가 나온다고? 임차면 나온다. 권리. 오케이? 다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러 갑시다. 511페이지. 이 책에도 효력 보시면은 거의 매년 나오죠. 29, 30, 31, 32, 33. 맞죠? 에? 임대차의 효력은 안 빠지고 무조건 낸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권리부터.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은 나온다, 안 나온다, 시험에? 안 나왔어. 얘도 있잖아요. 책 쓸 때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타이틀만 딱 보고 갑니다. 자, 임대인의 권리는 뭐야? 차임 지급 청구권. 그리고 차임 뭐 할 수 있다고? 중요히 청구할 수 있지. 예? 그 밑에 참고사항 하시고 넘기면 돼요. 법전 담보 물권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안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죠? 있어요? 네. 알았다 그래. 시험 내 안 내? 거의 안 내. 예? 자, 임대인 의무가입니다. 의무는 뭐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거의 돼 있고. 2번이
자, 1번, 2번 딱 묶으면 돼요. 목적을 인도하면서 사용 수익화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됐습니까? 넘기고. 자, 옆에 페이지 가서 3번. 방해 제거 의무가 있고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상환 청구 들어오니까 비용을 상환해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 담보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됐죠?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 중간에 이제 뭡니까? 그 중간에 한 게 시험에 나왔던 게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디귿번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디귿번만. 예? 디귿번만. 자, 어디가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줄만 끊으세요. 자, 임대차 계약 맺었습니다. 여러분 원룸을 경영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원룸 갖고 있는데 임대를 해줬는데 이 임차인이 있잖아요.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지가 문 다 열어놓고 있다가 다 도둑 다 당했어. 임대인 와가지고 뭡니까? 임대인 와가지고 야, 왜 관리 안 해주고 이래 가지고 왜 그러냐? 책임져 이러면 뭐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전 배려, 도난 방지 의무는 임대인에게 없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임차인이 뭐랍니까? 그런 게 있는데 판례. 알겠어요? 됐지? 근데 세 번째 줄에 숙박업소 나옵니까? 숙박업소는 뭡니까? 모텔, 숙박업소 이런 거잖아. 근데 불이 났어. 자고 있어, 지금. 179 자고 있어, 지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깨야 되죠? 안전 배려 의무가 있어, 숙박은. 알겠어요? 네, 그게 한 번 나왔어요, 숙박하고. 아까 원칙은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데 숙박업소만 일시 사용 임대차만 뭡니까?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 이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 옛날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옛날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 내기가 뭡니까? 좀 그렇죠? 불륜 얘기 갖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안 내요, 좀. 알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 번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예?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원룸을 하고 있는데 쥐가 술 먹고 와가지고 문 다 열어놓고 해가지고 뭡니까? 도난 당해서 실제 우리 수강생들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난 당한 건데 책임지라고 임대인 보고. 그래서 뭐라 해야 됩니까? 저희한테 찾아왔어. 내가 이게 해줘. 안전 배려 의무가 없다. 응? 그리고 도난 의무도 도난 방지 의무도 없다. 그게 있는데 판례. 알죠? 그러고 뭐라 해야 됩니까? 따지면 어떻습니까? 판례본을 찍어줄 테니까 꺼져라 하면 됩니다. 알죠? 네. 무슨 말 알겠죠? 이건 상식 알고 있어야 되지. 내가 숙박을 한다 그러면 안전배려 의무가 있어 없어? 화재 나면 두드려가지고 나가라고 하고 해야 된다고. 안 하면 뭡니까? 손배 들어옵니다. 책임져야 돼요. 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상식을 알아놓자 이 말이야. 내가 모텔 할 수도 있어. 알죠? 1년에 한 명씩 한 분이 작년에도 보니까 한 두 분이 모텔 하더라고. 응? 모텔에서 앉아서 뭡니까? 공인중개사 틀어놓고 공부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했겠지 뭐. 응? 모텔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맞죠? 업인데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안전배려 뭐 무조건 해야 됩니다. 불나고 그러면 문 두드리고 해야 돼. 알죠?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넘기시면 되고. 그게 나온 적이 있고 안 해줘도 되는데. 네? 거기 나온 적이 있다. 넘기시면 돼요. 임차인의 권리 갑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자, 두 번째 줄까지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조문 봤잖아요. 654조. 사용 수익하게 되죠. 맞죠? 네. 목적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가서 등기청과 건물의 등기에 차지권 나오는데 622조만 별표해 놓으시면 됩니다. 622조. 이게 32회 때 나왔지만 26회 때도 또 나왔고 30회 때도 나왔고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자, 어떤 거냐? 요거예요. 자, 이제 무슨 임대차를 했을 때? 토지를 임차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임차해서 여기에 건물을 짓고 이 건물에 무슨 등기일 때? 최초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죠. 자, 보존 등기를 하면 등기를 하면 이 토지를 양수받은 병에게 토지 양수인에게 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또 지상물을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622조 법조문 딱 읽어봅니다. 자, 옆에 622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 일단 토지 임대차에다 등기하지 않아도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관편에 대해 줄 거놓고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자 토지 임대차 해가지고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등기를 하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생긴다. 되어 있습니까? 네, 됐고요. 2항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멸실 또는 후패 박살났다 없어졌다 이 말이야. 그럼 전항의 효력은 잃는다.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물이 현존해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토지 임대차는요.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지가 짓고 보존 등기를 했을 때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요게 옆에 보시면 제일 옆에 기출지문 있죠? 32에 있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기출지문은 뭐냐면은 자, 임대차는요. 협력을 등기를 해줄 걸 협력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는데 이 임대인은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죠? 협력을 청구는 할 수 있어요. 등기에. 알죠? 그런데 임대인이 못 해주겠다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피해봐? 임차인이 피해보지? 그래서 뭐합니까? 그렇지만 그럼 등기 안 해준다 그러면은 네가 뭐하면? 주주하면. 주주가 뭔데? 주민등록하고 주택인도 받으면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생깁니다. 알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기출지문 협력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알죠? 자, 그래서 그 내용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나머지 필요 없고 515페이지 626조로 갑니다. 626조. 자,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읽어볼게요. 1항 임차인 임차물을 보존 현관편,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할 때는 보존에 들어간 비용하면 무슨 비 나온다 반드시? 필요비. 임대인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항 임차인이 유입비를 지출할 때 유입비 현관편. 자,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자 현관편. 유입비는 반드시 무슨 시? 종료 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필요비는 방충망이 찢어졌어. 방충망 고쳐주세요. 맞죠?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임대인. 그러면 임대인이 뭐랍니까? 고쳐라. 돈 보내줄게. 하잖아. 맞죠? 그래서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도 있고 끝나고 난 뒤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유입비는 뭐 해야 돼? 종료돼야 돼. 왜냐하면 유입비는 가액이 현저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끝나봐야 알거든. 알겠지? 유입비는 무슨 시? 종료 시에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네. 현관편에 대해 유입비는 가액 증가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현존해야 돼. 자,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액 상한을 상환하여야 한다. 됩니다.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서 상당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허용 나오면 뭐야? 유입비입니다. 에? 자, 그래서 나중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할 때도 뭐가 나옵니까? 유입비는 허용한다고 돼 있죠. 맞아요? 근데 시험에 27일 때 뭐입니까? 필요비가 허용받는다 나오거든. 옵니까 있습니까? 이걸 뭐 틀린 사람 내가 이해가 안 돼. 자, 봐봐. 동굴. 어? 허용받는 건 뭔데? 유입. 필요비는 동굴이 없잖아. 동글 해야 돼. 동글 없잖아. 맞죠? 필요비가 허용받는다면 옵니까 있습니까? X. 알죠? 허용받는 건 뭔데요? 유입비. 알죠? 오케이?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이해 한번 시켜보자. 이거 못 외울 것 같으면은 필요비가 뭡니까? 예를 들어 방송 찢어져가지고 5만 나왔는데 법원에 가서 뭡니까? 5만 원 분할상환 해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뭐랍니까? 꺼지라죠. 맞죠? 몇 천만 원 되고 몇 억이 돼야 분할 청구하면 그래 나눠서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앞에 유입비는 반드시 가액 증가가 많을 때 현존할 때.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선택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금액이 크죠? 허용받아야 돼. 허용가 뭔데? 기간의 여유를 달라고 하는 게 허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체크됐습니다. 자, 밑에 종료 갑니다. 종료.
필요비 상한은 파랗게 돼 있네. 즉시 청구할 수도 있다. 됐어? 자, 유입비는 어디 파랗게 돼 있네. 파랗게 돼 있네. 종료시 한다. 다 했지? 자, 옆에 기출지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바로 밑에 가서 니은번에 행사기간 나옵니다. 몇 월? 6개월. 그리고 이 비용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 유입비 안 주면 유치권을 가진다.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됐어?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무슨 규정이다? 비용 상한 청구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 포기할 수 있다. 파랗게 된 거 줄 것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나와 있습니까? 자, 봅시다. 자, 별표를 3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별표 3개. 자, 옆에 보세요. 옆에. 자, 옆에 기출지문 딱 나오잖아. 토지 임대차 현관펜 해주고. 토지 임대차에 지상물 매수가 인정되지만 무슨 건은 안 된다고? 부속물 매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왔어요? 네. 토지 임대차 하면 지상물로 가야 돼. 부속물은 뭐야? 건물일 때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내용 시험 나왔다 그랬죠, 작년에. 자, 그러면 부속물 매수권 봅니다. 법조문 한번 볼게요. 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반드시 건물 또는 공작물이야. 알겠죠? 자, 그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자, 현관펜을 줘야 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 이거 해놨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과 있을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일 때도 전환과 같이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이제 신나게 죽으러 간다. 기업번 무슨 규정 현관펜? 강행 규정이다 이 말이야. 파랗게 된 거 줄 거고. 니은번입니다. 매수 청구는 언제 한다고? 종료돼야 매수. 그래, 끝났잖아. 내가 첫 끝나가지고 이제 갱신 청구했는데 거저 나갔다. 뭐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단 말이야. 맞죠? 반드시 부속물이든 지상물이든 뭐 해야 된다고? 끝나야 된다고. 끝나야 돼. 근데 시간 끝나야 됩니다. 첫 번째 줄. 됐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면 청구할 수가 없다. 자, D급번 갑니다. 첫 번째 줄. 독립한 물건이고 밑에 구성 부분이면 된다 안 된다? 자, 줄 거는 구성 부분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얼번의 두 번째 줄. 특수 목적 됩니까 안 됩니까? 자, 판서부터 적어놔. 무슨 목적 안 돼? 특수 목적 안 됩니다. 특수 목적으로 했을 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간판 이런 것들. 자기 특수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 노래방 기기 이런 것들 가지고는 부속물 매수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에 일시사용 임대차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알지. 됐어? 됐습니다. 자, 칠판 다 적겠습니다. 판서노트에. 자, 옆에 가서 5번. 지상물 매수 토지에. 자, 별표 3개 넣으시고. 자, 우리 시험에 임대차 나오면은 뭐라고요? 지상물 매수권이나 지상물 매수권이나 부속물 매수권 나옵니다. 비용상한 청구권 3가지. 자, 그래서 기업분 갑니다. 지상물 매수권은 위에 법조문 한번 보자 그래. 643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이 뭔데? 소금 채취.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자, 줄 거놓고 현관펜. 만료된 경우.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의 현관펜. 현존할 때 283조가 뭔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준용된다 이 말입니다. 283조 볼게요. 1항.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이 말 때 현존할 때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다. 2항.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지상권자는 현관펜 상당 가격으로 전화의 공작물의 수목을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기업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포인트가 미등기 됩니까? 미등기 무가 건물도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A번 1차적으로 무슨 청구하고?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매수할 수 있다. 돼 있죠? 그거 줄 거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 바로 갑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어. 니은번은 자, 일단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니은번의 포인트는 누가 한다고?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누구 됩니까? 지상물 매수권은 누구 돼? 임대인이 해야 되죠? 임차인이 임대인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제3자에 넘겼다. 칠판 보세요.
지상물 매수청구는 예인퇴하는 게 원칙인데 이 토지를 넘겼을 때는 이 등기가 됐을 때는 예인퇴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죠. 맞죠? 지상물 매수청구권 보존 등기가 됐을 때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 매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데 건물을 마으면 등기하면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예외까지 적어놔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거밖에 안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갑니다. 그거만 체크하시고 디귿번에 무슨 권이야? 형성권이고 리얼번의 강행 규정이다. 요거 옆에다가 321페이지 참조 적어놨죠? 네. 했었습니다. 그때. 자, 그리고 불리한 맨 끝에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었지?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미연번 또 해놨죠? 미연번 또 했죠? 채무불이행, 파랗게 된 거 줄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해지가 됐다 그러면 매수청구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내용은 4월 달에 합니다.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520페이지. 차임 감액 청구입니다. 자, 우리가 일부를 사용을 못하니까 뭐 한다고요? 네. 내가 30% 사용 못하니까 30% 100만 원 주다가 30만 원 뺀다.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법조문 볼 필요 없고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이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서 사용 수행하지 못할 때는 그 부분의 비율로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그리고 니은번에 차임 또 올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릴 수 있죠. 누가 올리는 겁니까?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권리가 봐야 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양갈로 2번 갑니다. 임차인의 의무 갑니다. 의무. 자, 우리가 의무인데, 자, 다음 페이지 옆에 가면은 기억번 있죠? 무슨 의무가 있다고? 차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줄에 가면 몇 기 차임 다르면은 2기 차임 적혀 있어? 우리 법조문에도 있습니다. 640조 옆에 보면 나와요. 몇 기 차임 연체하면? 2기 차임에 달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이 640조. 맞아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기출지문 한번 보세요. 31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연체 차임액이 1기 차임에 이르러 건물 임대인이 그 임대차 차임 연체를 해지할 수 있는 약정은 뭐라고요? 왜 무효인데? 누구한테 불리하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무효입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자, 우리 몇 기 차임 연체라 그랬어? 2기 차임 연체 계약 해지할 수 있잖아. 요 1기를 줄이는 건 누구한테 불리한 겁니까? 임차인이 불리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무효예요. 자,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시기 밑에 법조문 볼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고. 후급이 원칙입니다. 후급이 원칙. 자, 임차물 보관 의무 누구 돼 있다 그랬습니까? 임차인이 있죠? 그래서 정관 주의무가 있다.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다. 그리고 3번 갑니다.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 임대차가 끝나면 목조물을 뭐 해야 됩니까? 반환해야 되지. 그리고 원상 회복해야 되죠. 4번에 줄 거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예제 문제. 자, 요거 풀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임차인 갑이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 행사하기 위한 설명이다. 자, 이 핵심 단어가 뭔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30회 기출입니다.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자, 1번 질문 어떻습니까? 매수 청구권은 무슨 군에 있어? 형성권. 승낙 필요 없죠? 뭐 때문에 들었습니까? 승낙을 요한다. X. 2번은 미등기 무가 건물도 된다 했잖아. 맞아? 그러면 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해야 되고. 3번 지문은 이거는 지금 안 배웠습니다. 4월 달에 할 겁니다. 걸쳐서 남의 땅에 있는 것도 매수 청구하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가보자고. 남의 땅에 걸쳐져 있어. 내 땅에 있는 거는 매수 청구할 수 있지만은 남의 땅에 있는 건 매수 청구 안 되죠.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지문은 여기서 포인트가 채무 불이행 때문에 기간이 종료됐잖아. 무슨 불이행이 핵심 단어야? 채무 불이행. 그럼 청구할 수가 없다. 4번 정답이네.
자, 5번 질문은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하려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뭐 해야 되고 갱신 청구를 하고 거절당하면 매수권이 된다 했잖아. 그러면은 갱신 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 되죠. 답이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자, 요 양도정대, 전 임차권의 양도정대는 4월 달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좀 쉬었다 갈 건데요. 우리가 지역권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권 파트 펴놓으시면 됩니다. 자, 어디냐면은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 있어요? 펴놓으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